헌재 재판관들에게 지금 24시간 근접 경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오늘 했다고 우리가 하더라고요. 이제 우려하는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의 신변이 한두 명이라도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정중동이지만 일종의 폭풍 전야 같은 거예요. 예. 헌법재판관들한테 지금 변호사들이 대하는 태도는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냐면은 변호사들도 헌재에서 저렇게 난동 피우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과잉 충성하는 자 바로 그거. 또는 어떤 정말로 어떤 공작이 개입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라면 그런 거잖아요. 탄핵 날짜도 사실 나온 거고요. 탄핵 인용도 사실 확실시 되는 측면이라 저들 입장에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가장 우리나라 헌정사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리인단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 어버이연합 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또 어떤 고도의 프레임으로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만일 특검이 종료되고 난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정상적으로 3월 초에 인용이 돼서 박근혜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설 게 확실해진다고 치면 지금까지 특검이 해왔던 일종의 그 수사를 이어받는 검찰이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국민적 분노가 특검 연장에 대한 부분 또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더 강렬한 열망으로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역풍의 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에 하나 특검 연장이 실패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역사라는 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우병우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그럼 기각된 만큼 사람들이 더 광장에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병우 기각 때문에라도 특검 연장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생기고 그걸 어떻게 잘 현명하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저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 구석에 몰려있는 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고양이든 호랑이든 막 휘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저들이 무리한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유의 행동들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저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건 당연한 원칙인데 하다가 뭐라도 해본다는 게 바로 그런 짓거리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자기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진짜로 아까 말한 내란 선동 같은 거 그런 거를 실제로 하겠어요. 들키면 아주 자작나는 건데. 아니 제가 지금 그거를 불러드릴게요. 네. 박천X라는 분이 지금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자도 틀리지 않고요. 청년 암살 살수단 지원자 모집 언제라도 죽음을 준비한 분으로서 유서를 작성해 두신 20, 30대, 40대, 50대, 65세까지 무술에 능하신 분은 더욱 좋고 미치겠네. 아니 웃지 마세요. 굉장히 전 지금 심각합니다. 무술에 전혀 못하셔도 열사로서 유관순처럼 윤봉길처럼 안중근처럼 사측생이 각오로 사직생. 근데 그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자초될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애국 열사를 모집합니다. 이렇게 지금 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월 1일 날 뭔가 이들이 그들만의 구국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석기 상태. 사건에서 내란 음모는 없었지만 내란 선동 죄가 적용이 됐던 거잖아요. 그 내란 선동죄로 보았을 때 이게 훨씬 더 심하게 내란 그렇죠. 선동인데? 자 그러면 아까 우병우 얘기를 했는데 우병우 기각이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 내부에도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표까지 지금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검이 끝나고 일반 검찰로 돌아갔을 때 보복이 두려워서 지금 우병우 구속에 대해서 기각됐다라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가 SNS에 공개되는 순간 있잖아요. 만약에 촛불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으면 즉시 압수수색과 검찰이 수사가 단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메시지가 수십 군데 SNS 돌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탕기국 집회나 박근혜 집회에 내란 선동이 있거나 또는 국가를 전복해야 할 관공서를 전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 차원에서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박사모 집회에서 경찰에 싸대기를 때려도 현장범으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검찰 조직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신다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선동을 해도 보통은 그들이 마지막 몰려서 쥐구멍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젊은 또는 나이 먹은 군인 사단장이 하나 오인 판단하거나
그죠? 국정원의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난 권력의 수장들이 잘못 오인하거나 그렇잖아요. 경찰이 또 잘못 판단하거나 이 판단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박근혜는 이것을 진압한다는 이유로 또는 황교안은 진압한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계엄령에 준하는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탄핵은 연기되는 것이고 촛불은 꺼지는 것이고 또 사회는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박근혜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비상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본다. 뭐 분신이라든지 뭐 옛날 그 보수 집회 때 많이 보던 단지 혈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류들의 뭐 퍼포먼스 또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하려고 할 수도 있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연한 뭐 어떤 촛불 시민에 대한 테러 같은 형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통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류의 시도나 그런 류의 어떤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비판받게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지금 최선의 선택은 명예로운 퇴진 내지는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서 차후에라도 재기의 노력을 하는 게 현명한 것이지 여기서 무리수를 계속 두다가는 정말 거기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뿌리채 진짜 고구마 줄기 엮어서 올라오듯이 어느 정도 그 꼬리 끊지를 못한 상태에서 모든 적폐가 한꺼번에 모두 다 청산돼 버리는 그런 결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어느 선행과 저들도 타협과 합의와 포기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너무 과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문재인 테러 첩보가 입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헌재가 테러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22일부터 24시간 근접 경호입니다. 헌재 8명에 대해서. 이건 경호법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박근혜 쪽에 박근혜 그 무리들 그다음에 그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재인 경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들이 24시간 근접 경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그럴 것이다 예상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근접 경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근접 경호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헌재뿐만 아니라 경찰 모두가 다 긴장하고 시민들도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들은 야권의 유명 인사의 테러는 기본이고요. 저는 강화문 세월호 광장도 모두 철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월 1일 날. 이런 집단적인 테러. 그다음에 더 나아가 경찰차 파손이나 화재 이렇게 해서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어쨌든 굉장히 지금 시점은 비상한 시기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애청자분들도 지금부터 적어도 13일까지는 뭔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이 탄핵 정국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고 액션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탄핵 심판 선고 날짜는 언제 공개되는지 아십니까? 전례가 있긴 있어요. 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제 헌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을 언제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날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3일 전에.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선거인단을 뽑을 때 탄핵 3일 전까지 받겠다라고 한 게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3일 전에 예고를 한다 이거죠. 결정을 내릴게요. 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좀 살떨리잖아요. 만약에 뭐 그 사이에 무슨 사변 비슷한 게 일어나면 어쩌나. 아휴. 또 탄핵 기각이 되면 어쩌나. 아 정말 박근혜 한 명 때문에 우리 그건 뭔 국민이 뭔 짓입니까? 이렇게 피말리고 있으면서 지금도 언론에서는 우리들이 제기했던 또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특검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 과정들을 계속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건 헌재에서 이제 한 뭐 전례에 의하면 꼭 그렇게 하는 법은 없으니까 전례에 의하면 한 3일 정도 전에 자 3일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나오면은 그 3일 동안 정말 극렬해지겠죠. 저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13일 날 이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정상. 그러면 이제 27일 날 변론이 종결이 된단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극한 갈등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6일까지 박근혜 씨한테 변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론을 내달라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7일 날에 박근혜가 뭐 한 7일 날이나 8일 날 나가겠다,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까? 27일. 그러면 이제 헌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탕기국 애들은. 이 상태에서 3월 1일 날 제가 아까 염려했던 메시지를 던지면 탄핵 일정이 13일이면 뒤로 빼면 한 9일이나 8일 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수요일이나 화요일 됐던데 이때부터 저는 사실상 국가 계엄령 상태에 돌입 아닌가. 예, 저들이 어디에서 난동을 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돌입할 거다. 8일부터는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